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우리 투투TV에서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부동산이 딱 갑자기 왜 주식을 말씀을 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주식 쪽에서 증권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던 이 경력이 있고, 또 상대로 열어두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직선을 컨퍼런스를 앞두고 달러가 일단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9월에 미국 금리 인상 자체도 조금 예견이 돼 있지만요. 또 현재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금 더 정보를 정확하게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나,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금액, 투자 금액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죠.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이런 건설주들 이제 투자를 또 주식으로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부터 한번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주식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래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베트남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제 이름 여기 이현민 대표, 이현민 나오죠? 간략한 제 양력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보도 자료들을 또 보시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지수 투자 등을 했었는지 이러한 내역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현민 대표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원래는 증권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쪽에서 약간 경험이 많으신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강의 진행 자체를 하루 만에 다 끝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천천히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베트남 주식 개요 및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베트남 투자할 만한 회사, 그리고 주식 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겠죠. 베트남 주식시장과 이제 한국 시장하고 약간 비교한 내용인데, 베트남 주식시장 자체가 시총이 약 215조 원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시총은 약 1572조 원으로서 한국 시장 대비해서는 약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작은 시장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어떻게 또 대변할 수 있냐. 한국은 그만큼 성장을 했고 베트남은 아직까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만큼 약 7배 이상의 수도 수익을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 수로는 봤었을 때는 한국이 약 2100개,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약 1500개 정도 있기 때문에 상장 종목 수로는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커진다 했었을 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부터 베트남 기업들은 4번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박차를 또 가하고 있기 때문에 IPO라든지 또는 이제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겪고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베트남 시장은 세 가지의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치민 거래소, 그리고 하노이 거래소, 그리고 업컨 거래소인데요. 사실상 이 세 가지의 거래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거래소는 호치민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업컨 거래소는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만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하노이 거래소와 호치민 거래소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호치민에 많이 또 상장된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 자체는 좀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트남 이제 주식시장 이제 시총의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이제 16년에는 38%, 17년에는 69%, 18년 72%, 정부 목표로는 20년에는 100%, 2025년에는 120%를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베트남 주식시장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목표를 잡고 많이 키우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빈패밀리죠. 빈그룹, 빈홈즈, 빈컴 리테일드, 이제 빈그룹의 이제 시총 자체가 37조 원이고, 이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차트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200 지수하고 삼성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VN 지수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베트남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베트남 지수 시총의 약 23%가 빈그룹의 패밀리주로 일단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주식시장 시총 추이를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주식시장이 현재 VN 지수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봤었을 때 한번 강하게 급등 이후에는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로는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간 침체되어 있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네, 2018년도까지는 분양 시장도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주들이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2019년도 하반기에는 분양 시장이 많이 열렸지만 그 전까지는 분양 물건들도 많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박스권에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다 보시더라도 토목공사 또는 건설업,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이 돼야 경제 성장률 자체도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되, 내려가도 지금 아래쪽 하단 라인, 이제 950 라인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다시 한번 연말까지는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지금도 1000포인트 돌파를 다시 한번 뉴스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는 12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충분히 다시 한번 덤빌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약간 이제 베트남 주식 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바로 양화 경제 펀더멘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더멘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2018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7.8%로 당초 6.7%를 이제 목표로 잡았었지만은 그거를 훨씬 상회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업 등 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여건으로 약간 소폭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정부 목표치 대비해서 일단은 현재까지의 분기 이제 목표로 봤을 때는 충분히 높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자료들을 보시면은 섹터 및 GDP 성장률 추이야, 그리고 베트남 GDP 성장률은 6% 후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료로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주식시장이 이제 좀 더 활발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와 수출 확대 부분인데요. 자, 일단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미 간의 이러한 전반적인 장소라든지 또는 전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베트남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트남을 알리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큰데요. 자, 연초 발효된 CPTPP야, 그리고 향후 발효될 EVFTA는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하고 그리고 EU와 베트남의 FTA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경제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의 자본들이 계속 쉽게 베트남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제 경제 동향 등이나 아니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계속 이제 어떤 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한다고 봤었을 때도 분명히 각국의 이제 정부나 또는 고위 관료들이 이제 베트남에 왔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또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펀더멘털과 그리고 투자 및 수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주식시장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한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단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높은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의 호황은 비례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경제 성장이 항상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작년 베트남은 최근 11년 동안 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는 어떻게 됐었죠?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부동산 분양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은 꼭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 해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좋게 볼 부분은, 자, 경제 성장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이 약간 움츠리면서 똑같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그만큼 우리가 개구리가 몸을 웅크렸다가 펄쩍 뛰듯이 약간 웅크렸다가 좀 더 강하게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반비례하거나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쁜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 주식시장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증시 유동성 개선과 기대감 형성입니다. 자, 베트남이란 나라는 약간 공산 국가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업들이 국영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영 기업들을 이제는 민영으로 일단은 늘리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30%의 외국인 쿼터제가 있었다라면은 주식 시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점점 이제 30%가 아니라 좀 더 확대시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가 일단은 늘어난다고 해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개수를 가지고 이 비율만큼을 원래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걸 풀어준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베트남 사람들이 풀지를 않았을 때는 이게 유동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좋아질까라는 이러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쨌든 기본적인 제한 자체가 계속 점점점 풀린다라는 자체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동성 리스크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고 증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매각 및 IPO 가속화를 통해서 증시의 유동성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국영기업이 좀 강하게 지켜주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투자를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하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연도별 호치미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은 우상향으로 되고 있다라는 모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증권법 개정안 그리고 정부 지분의 매각 그리고 IPO 가속화 등 이러한 이유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정지 화면을 눌러 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그냥 베트남 부동산 또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참고할 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현민 대표가 베트남 주식 투자도 경제 전망 등 이런 걸 봤을 때 투자해볼 만한 시장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개요와 그리고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이 계속 경제 전망치가 왜 좋아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권법이라 개정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에 투자할 만한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 가치는 이렇게 좋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더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써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편안하게 또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베트남 주식시장도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